최근 가상자산 주요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글로벌 거대 기업 아마존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인 NCPPR은 아마존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4월 아마존 주주총회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CPPR은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4.95%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2배 이상일 것이라며 아마존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로 약 126조 384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아마존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NCPPR은 지난 6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년 대비 131%, 5년 전보다 1246% 상승했다며 아마존은 자산의 최소 5%를 비트코인 구매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NCPPR은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4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데요. 지난 6일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170억 이상의 미실현 이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해온 마이클 세일러 창업자의 전략이 빛을 본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앞으로 3년 동안 210억 달러를 투입해 비트코인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폴 애킨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되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폴 애킨스 위원은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SNS를 통해 애킨스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난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업계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캐서린 다울링 비트와이즈 최고 준법 감시 책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애킨스 전 위원을 새 수장으로 지명한 건 훌륭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기 증권거래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의욕적으로 협력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활발히 소통하길 바란다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영 책임자는 SNS를 통해 애킨스 전 위원은 상식을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랩스는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자산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지난 8월 리플에 배상금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폴 그로알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도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에 대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애킨스 전 위원이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일제히 장애를 겪은 사태와 관련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증권사 수준의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서버 다운이 초대형 사고로 간주되고 거래 오류나 주문 실수만 나도 큰 문책이 뒤따른다면서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업비트와 빗썸의 서비스가 약 2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업비트는 4일 오전 12시 32분, 빗썸은 4일 오전 1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원화 입출금은 4일 새벽 1시 50분경에야 재개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까지 급락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거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미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사들이 사용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전산자원 사용량을 4단계로 구분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설비 증설을 의무화했습니다. 주 전산센터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센터 구축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800만 투자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데도 여전히 서버 다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인프라 투자와 관리가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자 업비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비선 관계자는 서버 및 회선 증설 등으로 인프라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원화 입출금 관련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탄핵 전국 후폭풍 속에서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뤄졌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여당과 내년 즉시 과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이슈로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됐었으나 예정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으며 업계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상 최근 가상자산 주요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